대출 알아보다 혈압만 오른다. 대출 금액, 한도, 기한, 가산이자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부담을 많이 느낀다 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빚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해결해 오다 보니, 빚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제 빚이 이제 옛날만큼 역할을 못 하다 보니,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이제 내가 바라는 만큼이 안 되다 보니 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가 쓴 탓에 이런 스트레스나 압박이나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이제 잘잘못을 많이 했었죠. 돈은 5천만 원밖에 없는데 3억짜리 집 사겠다라고 까불고 설쳤다가 대출 왕창 내가지고, 그 당시에는 대출 이자가 이제 한 8% 9%쯤 됐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허덕이다 나중에 이제 부동산 경기 안 좋아져서 집을 한 1억 이상 손해보고 팔았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 기억이 이제 여러 번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온전히 제 돈으로 만약에 빚내지 않고 샀더라면 기다릴 수도 있었고, 아니면 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레버리지 운운하면서 적은 돈으로 좀 비싼 거 사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보려고 했던 그런 욕심이 이제 그런 이제 일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리라, 그런 가오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지내려 합니다. 너무 욕심 안 부리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더 힘들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항상 생각하는 게, 항상 내 통장 잔고에 돈이 두둑히 쌓이면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이제 올려주시는 댓글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보지는 못하지만, 대응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은 이제 문의글로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답변 드리려 합니다.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김 부장님은 통장에 얼마나 있으시냐고. 그래서 이제 한참을 댓글을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댓글을 일단 안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대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그분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좀 첫 번째 좀 의아했고, 두 번째 그걸 밝히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 라는 좀 궁금증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적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있고, 그 적지 않은 돈은 이제 금액을 말씀드리기 참 뭐하고, 이제 대략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입이 없이 월급을 받지 않고 이제 버틸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 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년치라고 이제 얘기하면 대략 될 것 같아요. 매년치라고. 금액을, 생활비를 뭘 얼마 쓰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최소한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돈은 되는 것 같습니다. 현금성 자산 말입니다. 현금성 자산이라 하면 48시간 이내 현금화해서 내 손에 현금으로 질 수 있는 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인 가족이 살아가고 있고, 이제 월 생활비 얼마 정도 들고, 그 생활비 곱하기 해서 개월수로 따지니까, 그래 대략 한 요 정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라고 하면 답변이 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참 감사한 건 빚이 없다라는 거, 빚 없이 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되게 제 스스로에게는 자랑스럽고 대단하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라고 보는 겁니다. 빚이 없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매일매일 혹은 매달 쫄리면서 위축되면서 사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빚이 만약에 5억이에요. 빚이 5억이고 대출 이자가 만약에 3%예요. 그러면은 월에 모르긴 몰라도 월에 한 120만 원, 130만 원 이자 내야 되잖아요. 원리금 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원리금 없다 치고 이자만 낸다고 쳐도 한 달에 한 100한 2, 30만 원은 이제 내놔야 되는 거죠. 은행에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매우 우울할 것 같은 거죠. 왜? 내가 개고생해가지고 엄청 노력해가지고 번 돈을 매달 100 몇십만 원을 은행에 갖다 준다? 이게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몇 달을 산다라고 하면, 몇 달만 지나면 돈 안 내면 되니까 참을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몇 달이 아니라 만약에 그걸 10년 20년 한다라고 하면 못 견딜 것 같은 거죠.
삶의 수준이 되게 바닥으로 추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매우 우울하고요. 아마 지금 빚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그분들이 느끼는 이 느낌일 겁니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되게 압박 많이 받고, 되게 많이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러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참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힘들잖아요. 참 빡세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는 이제 저는 제 머릿속에 아예 그냥 빚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지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뭔가를 산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산다고 볼게요. 냉장고가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돈 모아서 사야죠.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든, 아니면 뭐 50만 원씩 모아서 뭐 4달에 걸쳐서 돈 모아서 사든,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일시불로 사는 게 제일 쌉니다. 그걸 뭐 12개월 할부하고 6개월 할부하고 해서 내면요, 할부에 대한 이자 내야 돼요. 여러 가지가 더 부담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사는 게 정상이냐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할부 좋아하고 빚 내는 거 좋아하고, 그래 뭐 냉장고 사는 거, 대형 가전제품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라도 생활비로 쓰는 거니까, 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생필품이니까. 근데 안 가도 되는 해외여행 가겠다고 뭐 500만 원 600만 원 뭐 미리 여기 할부로 해서 가는 거, 그것도 좀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집은 더더욱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30%다 50%다 이런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빚 없이 내 돈으로 사겠다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구매를 결정하면 이자 부담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또 반론 제기하겠죠. 요즘 세상에 빚 안 지고 집을 어떻게 사냐, 다 집값이 어마무시한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말도 또 맞고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다. 각자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무조건 맞고 상대방 얘기는 무조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화하고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무리한다라는 것은 꼭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지금 뭐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이 생각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빚이 당연한 거였습니까? 빚 내서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